네, 안녕하세요. 네, 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은 제 패션이 조금 독특하죠. 어, 이게 이제 뭐냐면 허리띠가 아니고요. 새로 나온 허리띠가 아니고 어, 뭐 레슬링 벨트도 아니고 이게 허리 복대 복대 허리 지지대라고 뭐 해야죠. 제가 이제 7개월 정도 디스크로 좀 아팠거든요. 7개월 아프고 그리고 웬만하면 수술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수술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뭐 결국은 하게 됐어요. 뭐 막 소개를 해 주더라고요. 뭐 여러분도 그렇죠. 아프면 주변 사람들이 막 소개해 주죠. 뭐 "이 병원이 좋다." 뭐 "저 병원이 좋다." 보통 그런 장면이 성경책에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이 되게 중대한 병에 걸려 가지고 이 의사한테도 가고 저 의사한테도 가고 이 마을에도 가고 저 마을에도 가고 근데 안 나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또 다른 뭐 어떤 분들은 깔창을 깔아야 된다. 이게 또 어떤 분은 또 고양이를 갈아 뭐 이렇게 다려서 마셔야 된다. 고양이는 하늘에서 떨어져도 안 다치지 않냐. 뭐 그런 얼토당토안한 얘기부터 뭐 주로 뭐 먹어라 시리즈가 있고 뭐 이제 깔창이나 베개나 뭐 이런 거를 바꿔야 된다는 분, 뭐 병원을 뭐 해야 된다.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병원도 여기저기 다녀보고 시술도 해보고 해서 다 안 나았어요. 그러니까 점점 마음의 힘이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 시술을 했는데 이제 수술 같은 시술을 했는데 이제 전혀 효과가 한 30% 있었나? 그리고 이제 다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개복을 해서 이제 수술을 이제 했어요. 한 일주일 됐나 뭐 열흘 됐나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강연을 하는 게 바람직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또 캐시를 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 있다가 아침 비행기로 지금 온 거예요. 어, 근데 아프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7개월, 8개월 아프면서 아,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일단은 이게 뼈가 부러지거나 툭 뭐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아픈 거예요. 신경이 눌리니까. 그러면은 하루 종일 귀신이 여기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엄청 무겁고 짜증이 나요. 힘들고 특정한 자세가 안 되고. 근데 또 강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서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부처님처럼 누워서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강연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맞아요. 여러분 봐보세요. 이게 지금 3시간에서 4시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모든 콘서트나 강연의 핵심은 뭐냐면요. 그 1번은 제가 생각하기에 재미가 있어야 돼요. 암만 좋은 내용도 재미없이 지루하는 순간 이 판은 끝이에요. 그러니까 인제 재미있게 해야 된다는 극한의 노이로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 머리에서는 일종의 타이머가 돌아가요. 그래서 3 초에서 5 초, 길면 15초 안에 판을 한번 탁 틀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지 않으면은 이 강연은 아무리 좋은 내용이어도 안 된다는 걸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아프면서 뭘 안 좋아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아프면요. 진짜 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말 재미있게 하기요. 이렇게 표정 밝게 하기. 그쵸? 표정을 밝게 하거나 말을 재미있게 하려면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힘들다, 힘들다." 하면서도 농담하는 새끼는 아직 안 힘든 거예요. 그 새끼는 아직 지 힘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힘들면 말을 밝게 하거나 재미있게 하거나 이러지를 못해요.
그리고 일단 말도 하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이 아픈 기간이 긴 사람일수록요, 무슨 생각이 드는지를 좀 느낀 것 같아요, 살짝. 첫 번째 어떤 생각이 드냐, 사람이 살다 아프면 일단 제가 아파서 제주도에 가서 시골에 혼자 있었는데요. 아프면 자연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오신 분 중에 몸이 너무 힘든 분은 남들 웃긴 게 웃기지 않을 거예요. 아까 제가 사전에 나와서 사전 이렇게 진행하면서 웃겼죠. 근데 그때 마음이 너무 힘들거나 아프면 그게 안 웃겨. 사람들 막 웃을 때 이렇게 막 아하하 막 이렇게 되지 않아. 알게 사네 사람들. 알게 살아. 이게 사람이 마음이 아프고 정신이 아프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좋은 게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현상 뭘 느꼈냐면, 이제 아프면 가까운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가까운 사람한테 내가 아프다고 계속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 싫으냐? 그 사람은 내가 정말 가까운 사람이고 내 옆에 있어줬으면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중에 SM이 있어요. SM. 스몰 마인드인 사람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작은 영혼? 작은 영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큰 영혼을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영혼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작은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까운 사람한테 벌써 7개월째 힘들어, 아파. 표정도 너무 힘들어, 아파. 이러니까 내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도 싫을 텐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저 사람을 싫게 하고 싶지 않고, 두 번째는 더 큰 걸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자꾸 짜증나고 힘들고 무기력하다고 해서 말했는데 내가 작은 영혼을 갖고 있다 보니,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인상을 쓰거나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제 그런 걸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생각하기에 대범하고 큰 영혼을 가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제가 말하는 저와 비슷한 유형의 작은 영혼을 가진 것 같으세요? 강사님, 저는 좀 그런 작은 영혼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라는 분 손 들어보세요. 퍼센테이지가 얼마 정도 되는지. 자, 봐요. 지금 70%고 사실은 이분들은 그렇게 영혼이 작은 게 아니에요. 손 안 들면서 들까 말까 생각하는 인간들이 지금 한 30% 있어. 예? 그래서 또 들면은 뭐 이런 데 와서 들 필요는 없잖아. 뭐 제가 뭔데 제가 얘기하는 거에 내가 다 표시를 해야 돼, 의견을. 뭐 정신과 의사인가 제가? 나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인데. 요런 사람들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더 작은 영혼을 가진 사람이죠. 에? 지금 그렇게 손든 분 70% 이상이에요. 80%.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떤 방법을 선택하냐? 그래? 내가 정말 나와 함께 있어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외면을 받거나 그런 모습을 내가 당하기 싫으니 그럼 혼자 있자. 그리고 힘이 생기면 이 동굴에서 나가자. 그리고 이때 마음이 안 좋은 방향으로 가면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좋아지면 니들을 다시 보나봐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이제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오늘도 서 있지 않는 게 좋은데, 그래서 이제 의자를 놓은 거예요. 앉으라고요? 디스크는 앉는 게 더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부처님 와불처럼 옆으로 이렇게 강의하는 게 가장 좋은데, 제가 또 이제 그거는 또 그렇잖아요. 옆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와불처럼 이렇게 마이크로 주댕이 까기는. 그래서
이제 그나마 가장 큰 데미지를 덜 입는 게 이제 의자를 놓고 여기다 이렇게 짚는 거예요. 예. 이렇게. 예. 근데 인간의 진짜 허리는 제가 보기에는 디스크가 아닌 것 같아요. 인간의 진짜 허리는 마음이에요. 엄청 감동받을 줄 알았는데 그게 뭔 소리냐. 지금 여러분 표정이 어떤 줄 알아요? 자, 사람이 손을 이렇게 딱 쓸 때 있잖아요. 이렇게 제일 먼저 작용하는 건 뇌래요. 그러면 뇌가 손을 이렇게 해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뇌가 얘를 움직이는 게 아니래요. 제일 먼저 허리를 움직여서 반작용으로 손을 이렇게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뭐 맨날 뭐 코어근 중요하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중요한 근육들이 여기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허리가 아프면 모든 동작에 다 영향을 끼치거든요. 근데 진짜 마음의 인간의 진짜 허리는 정신이나 마음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아프잖아요. 정신이나 마음이 모든 동작, 모든 관계, 모든 상황에 영향을 다 미쳐요. 결혼 생활에도 미치고, 연애를 해도 미치고, 직장을 다녀도 미치고, 친구를 사귀어도 영향을 미치고, 한국에 살아도 영향을 미치고, 싱가포르에 살아도 영향을 미치고, 런던 영어마을에 살아도 다 영향을 미쳐요. 마음과 정신에 우리가 아픔이 있다면. 근데 이 아픔이 되게 기적적으로 여기 강연하러 올라오려고 할 때쯤 뭔가 약간 기적이 일어나듯이 몸이 이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전 그걸 느꼈어요. 근데 여러분도 느꼈어요? 뻥치시네. 아이고 어떻게 말도 안 돼. 나 아픈 거 이제 알았으면서. 근데 그러면서 이게 몸이 살짝 좋아지니까 생각이 탁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이번에 이 몸이 완전히 건강하게 되면 딱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겸손해야 되겠다. 그리고 예전보다 겸손해질 수 있을 것 같구나. 그러면 겸손의 반대는 뭐예요? 교회 집사님이세요? 지금 구역 예배가 아니니까 그렇게 너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말아요. 집사님. 그냥 교만이라고 하면 되지. 교만! 주여!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제가 교만하고 거들먹거렸나요? 전 상대적으로 그런 적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나 뭐야? 이러고 다닌 적 없었어요. 근데 왜 겸손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을까요? 생각을 해 봤죠. 근데 그건 이거였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한국 사회에서는 되게 유교적으로 겸손을 배우거든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이제 여기에 어떤 여성분들이 막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어떤 여성분한테 너무 예쁘시다. 너무 예쁘시네요." 그러면 그 여자분은 뭐라고 해요? 너무 예쁘시다." 예를 들어 진짜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 수 있잖아요, 사람이. 예를 들어 너무 예쁘다." 그러면 "너무 예쁘세요." 그러면 그렇죠. 한국 사람 대부분은 뭐라고 한다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이거 뭐 질서 많이 어겼죠. 저 군데군데 질서 안 지켜 가지고 막 저 지금 아니야, 아니에요. 이거를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에게 있거든요. 음. 그리고는 속으로는 또 딴 생각을 할지도 모르고요. 그러면 과연 겸손이라는 게 무엇이냐? 제가 보기에 아프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프면 생각하게 되는 게 내가
되게 바닥에 있구나. 나의 시작이 먼지와 같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아, 내가 되게 흙과 같고 먼지와 같구나. 내가 어떤 바람에 날리면 날릴 것 같은 어떤 흙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게 사람이 되게 좋은 명상을 해도 그런 상태에 이르고, 정말 좋은 기도를 해도 그런 상태에 이르고, 오랫동안 아파도 제가 보기에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나의 시작이 흙이구나. 먼지와 같구나. 그러니 내가 이때까지 아무렇지 않게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또 사람들이 웃고, 또 때로는 울고 감동을 받고, 또 전국 각지에서 돈을 내어서 나의 강연을 보러 오는 이것이 엄청나게 고마운 일이구나. 근데 어느 날 그 기적이 반복이 되니 나의 일상이 되어버렸고, 나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놀라거나 고마워하거나 신기해하거나 그런 게 사라졌구나. 그리고 또 그 다음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겸손해야 하는구나. 겸손해야 하는구나의 다른 말은 나의 처음의 시작을 기억해야 하겠구나. 인간의 시작이 먼지와 같고 흙 같은 곳에서 내가 시작했다는 것을 기억해야지. 그리고 그 이후로 쌓아진 수많은 기적과 같은 고마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지. 그것이 바로 겸손의 정의라는 거죠. 강연을 잘하는 건 잘하는 거예요. 전 못해요. 이게 아니라 나의 시작이 어디에서 왔고 지금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인간은 거기에 적절한 자기의 자세와 태도를 갖추는 것 같아요. 그건 자랑할 일이 아니죠. 그건 고마운 일이죠. 그건 기뻐할 일이지 자랑할 일은 아닌 거예요. 흙에서 시작한다는 느낌을 기억한다면. 그래서 내 몸이 좀 낫게 되면 겸손해야지. 근데 그 겸손해야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 나의 뇌가, 나의 몸이 내 과거를 돌아봤을 때 그만큼 그것에 대해서 놀라거나 즐거워하거나 고마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몸이 반사적으로 겸손할 수 있겠다, 겸손해야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 삶에 대한 앞으로 펼쳐질. 혹시 마음이 아프신 지 오래되셨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건 마치 몸이 허리가 아픈 것처럼 마음과 정신이 아프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동작에 지속되는 영향을 주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왜 이렇게 다리를 높은 거를 해서 제가 다리가 짧은데 많이 불편하네요. 자, 근데 우리의 몸이 그렇게 아프다는 것은 나중에는 무기력해지는 일인 게 확실해요. 지겹고. 그래서 삶을 건설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사라지기를 바라게 돼 있어요. 그냥 조용히 사라졌으면 좋겠다. 여기서 뭘 더 잘해보려고 하고 막. 왜냐하면 잘해보려고 하는 것도 힘이 있어야 드는 생각이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혹시 그런 분들이 오셨다면, 저와 비슷한 유형의 분들이 오셨다면 조금 있다가 질문을 해주시면 더 좋은 콘서트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저처럼
3개월, 5개월, 1년, 2년, 어떤 사람은 5년, 10년 몸이나 마음이 아프셨다면 건강하실 수 있기를 제가 빌어드릴게요. 예전에 제 강연 책 제목은 이제 그거였었어요. 지금 마지막 말고 그 전 단계 책이 당신은 아무 일 없던 사람보다 강합니다라는 책이었어요. 그때는 왜 그 책 제목을 했냐면 우리가 어떻게 아무 일이 없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겠는가? 결국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의 아픔을 잘 넘기고 나서 우리가 한 단계 몸도 정신도, 그래서 애들도 아프면 뭐라고 하죠? 야, 아프면 크는 거야. 아프고 나서 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결국 그러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7개월 가까이를 아파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대단한 내공을 쌓기보다는 안 아프는 게 낫다라는 좀 얍삽한 그런 어떤 철학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저도 사람들한테도 그런 느낌이 됐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대단한 고통을 받고 슬픔을 겪고 인간이 성숙하고 성장하기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단순한 1차적 말이지만 안 아프셨으면 좋겠고 특별한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지금 그 시기 안에 있다면 이 시기 있기 전보다 우리가 더 강한 사람이 되기를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바라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n the wake of the storm, I was shaken, I was reborn. I got another shot to make it to the top today. I'm pulling up the sutures, I'm ready for the future. I'm ready for the slings and arrows and the fortunes lost. And there's a voice that's buried deep inside my head. As it stumbled out, it said, hey, I got another chance. I was living like a zombie, head in a trance.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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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And we're slow, and life is all you know. And when it flashed before my eyes, I realized this is everything. And when it flashed before my eyes, I realized this is everything.